그럼 본격적으로 왜 제가 미국 주식을 선택했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돈이 불어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유는 첫째, 혁신의 중심지인 나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스마트폰, 그리고 매일 사용하는 검색 엔진, 또 전 세계를 연결하는 클라우드 기술, 그리고 미래를 바꿀 AI 등 세상을 바꾸는 기업들이 대부분 미국에서 시작을 했죠. 여러분들도 아실 만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앞으로 20년 더 가까이 있는 10년 안에 우리의 삶을 바꿀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상상을 하는 게 곧 이 기업의 성장 잠재력에 투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미국 주식은 장기 우상향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이거는 많이들 아시리라 생각이 들지만 1929년 대공황부터 2000년대 IT 버블,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최근 코로나 팬데믹까지 미국 시장은 수많은 위기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미국 500대 기업을 칭하는 S&P 500 지수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초보 투자자로서 개별 주식은 너무 어려우니 선택한 답이 바로 ETF였습니다. 종목 분석에 시간을 쏟기 어려운 초보자분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투자 방법이라고 확신한 것이 바로 ETF인데요. ETF는 상장 지수 펀드입니다. 쉽게 말해 펀드를 주식처럼 사고 파는 상품이죠. 마트에서 우량주 세트 바구니를 통째로 사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바구니 안에는 수십 개, 많게는 수백 개의 주식이 담겨 있습니다. ETF의 장점의 첫 번째는 초보자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리스크를 상쇄해 준다는 점이에요. 개별 종목이 하락하더라도 바구니 안에 다른 종목이 수익을 내주기 때문에 한 종목을 투자했을 때의 리스크를 현저히 낮춰주는 셈이죠. 두 번째, 우리가 흔히 아는 애플의 주가는 30만 원대인데요. 사실 직장인이 투자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금액인데 애플의 주식이 담긴 에이스 미국 나스닥 100의 주가는 2만 원대거든요. 그래서 사실 몇만 원으로도 매수를 할 수 있어서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결정적으로 낮은 수수료인데요. 뒤에서 다루겠지만 수수료가 0.1% 미만인 저비용 ETF들이 있죠. 이 낮은 수수료는 장기 투자 시에 우리의 수익을 지켜주는 가장 큰 방패가 됩니다. 사실 5천만 원 종잣돈을 모으는 투자는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이 두 가지 ETF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첫 번째, S&P 500 ETF입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우량기업 500개에 분산 투자하는 상품이죠. 미국 시장 전체의 흐름을 가장 잘 따라가면서 장기적으로 가장 안전한 투자의 대명사입니다. 두 번째, 나스닥 100 ETF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기술주 중심의 혁신기업 100개에 집중 투자합니다. S&P 500보다 변동성은 크지만 더 높은 성장률을 기대할 수 있죠. 그래서 5천만 원 종잣돈 마련을 위해서는 이 두 대표 ETF 중 하나를 핵심적으로 꾸준히 모아가는 전략이 가장 확실하고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두 ETF의 수익률이 은행 금리보다 압도적으로 높을까요? 은행 금리는 보통 물가 상승률을 겨우 따라가거나 밑도는 수준이죠. 하지만 S&P 500과 나스닥 100은 다릅니다. 이들은 자본주의의 가장 강력한 성장 엔진에 투자하기 때문인데요. S&P 500 지수를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지수는 지난 50년간 연평균 약 10% 이상의 놀라운 수익률을 기록했어요. 반면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은행 예금 금리는 아무리 높아도 3%에서 4%를 넘기 어렵죠. 10%와 3%의 차이가 단기적으로는 작아 보이지만 복리로 쌓이면 엄청난 격차를 만들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매달 50만 원씩 3년을 모은다고 하면 원금은 총 1,800만 원입니다. 그걸 3% 적금에 넣으면 3년 뒤에 약 1,938만 원, 이자 수익은 약 138만 원이에요. 근데 같은 금액을 S&P 500 ETF에 적립식으로 투자를 해서 연평균 수익률을 10%로 가정한다면 3년 뒤에는 약 2,347만 원, 수익이 547만 원 정도거든요. 같은 돈을 모았는데 거의 400만 원 차이가 나죠. 물론 적금은 안정적이고 ETF는 변동성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투자 쪽이 훨씬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어요. 은행은 돈을 보관하는 곳이지만 ETF는 돈을 성장시키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5천만 원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S&P 500이나 나스닥 100이 가진 성장의 힘, 즉 복리의 마법에 올라타야만 하는 이유이죠.